안녕하세요, 캠프마블입니다. 이 겨울이면은 꼭 필요한 캠핑 필수 장비가 있죠. 바로 아마 화목난로를 꼽을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정말 재밌는 화목난로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캠핑투게더의 엠스토브 V2 다운사이징 제품이에요. 중소형급 화목난로로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해서 또 즐겨보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 무게를 가지고 있는 캠핑 화목난로거든요. 한번 가방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완전히 전면까지 풀로 개방돼서 꺼내기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간단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지퍼가 달려있는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짧게 들 수 있는 사이드 손잡이, 길게 들 수 있는 메인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가방의 경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가방을 만들진 않거든요. 특히 국내산 제작일 경우에요. 캠핑투게더에서 나오는 이 엠스토브의 가방 같은 경우는 좀 편의성이 좀 좋게 나온 편이에요. 상단부 부분에는 이렇게 면으로 된 장갑이 있고요. 이제 이 장갑 끼고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사이드 선반이거든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설명서 있거든요. 설명서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엠스토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수많은 옵션들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은 모든 옵션이 한 번에 들어있어요. 연통까지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선반 있죠? 이 선반이 하나, 둘, 연소판, 다용도 툴, 그리고 이거는 상판이거든요. 스틸로 된 상판. 이거 좀 특이한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수통이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그 위에서 이것저것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이 석쇠 있죠. 이 석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품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재원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엠스토브의 총 크기는 가로 35, 세로 25, 높이 32cm가 되는 약간 중소형급 화목난로라고 볼 수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이 본체가 14kg, 그리고 이 옵션 있죠. 이 옵션이 1.5kg, 합쳐서 대략 한 16kg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된 연통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3.2kg를 더 추가해서 19.2kg 정도 나가는 화목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모든 풀옵션 무게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생각한다면은 꽤 괜찮은 무게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본체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430 그리고 304가 섞여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면 있죠. 이 3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좀 불보기가 굉장히 좋은 화목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엠스토브 같은 경우는 자체적 완결성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리까지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 다리를 피지 않았을 때는 상판까지의 높이가 34cm, 이렇게 1단계를 폈을 때는 상판까지의 높이가 43cm. 이렇게 두 개의 다리를 모두 피면은 지면으로부터 51cm까지 상판 높이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품 자체만으로도 51cm까지 높은 높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테이블 등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도 굉장히 장점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여기에 사용된 주 소재가 스테인리스 430이거든요. 43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녹이 좀 잘 쓴다고 볼 수는 있는데, 추결기죠. 추결부터 시작해서 열에 대한 변형도에도 굉장히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화목난로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의 외관을 살펴볼게요. 상단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끝에 부분 있죠. 이 끝에 부분에 지금 선반 있죠. 선반을 꽂을 수 있는 4개 구멍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펴집니다. 펴졌다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보면 이 커다란 부분은 옵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스틸 상판 있죠. 스틸 상판을 덮어서 평상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연통이 설치되는 부분인데, 수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잠깐 뒤집어져 있는 거고요. 제대로 이제 화목난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빼서 뒤집어서 놓으면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엠스토브의 처음 시작은 70파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연통 말고 다른 연통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옵션으로 있는 이 구경을 또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빼고
설치하는 것으로 가볍게 이 파이 구경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 구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위 상단 부분 있죠. 이 상단 부분에는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커튼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에어 커튼, 특히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유리 부분 있죠. 이 내열 유리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큰 내열 유리를 가지고 있는 화목난로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에어 커튼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상단에서 아까 있었던 같은 구조물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밑에다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는, 선반이 1층, 2층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문이 있는 이 측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장 밑에는 제바지창, 대형 제바지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두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 타공은 M스토브를 조립할 때 사용을 했던 이 리벳 부분의 위치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닫았을 때 이 리벳 부분에 뜨는 거를 막기 때문에 기밀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작을 투입하는 입구인데요. 이 입구의 손잡이 같은 경우는 길게 설치를 해서 과열을 좀 방지를 했고요. 이 앞에는 바로 이 유리들 있죠. 이 유리도 상당히 대형으로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이 앞에 뭐가 끼거나 불길이 다는 걸 방지하게 하려고 지금 여 밑에는 또 에어 커튼이 바로 또 있거든요.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에어 커튼은 하단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화구문을 열어보면은 에어 커튼에서 바로 나가는 구멍이 없죠. 이거는 요 밑에 부분에서 에어 커튼이 공기가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세라믹 로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세라믹 로프 덕분에 좀 더 밀착될 수 있고 기밀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충격도 완화돼서 유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M스토브의 상단부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가 있고요. 이 옆에 특이한 이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이 레버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M스토브의 재밌는 점 중 하나인데요. 지금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배기가 지금 이쪽 연통 쪽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당겨서 닫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쪽 있죠. 여기에 이제 스틸 상판이 올라가 있는데 이 스틸 상판 쪽으로 불길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스틸 상판이 더 열을 받게 되거든요. 조리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불꽃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배기 상태가 좀 더 방해받는 게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티 방지의 목적에서는 좀 더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배기 상태가 그렇게 막 원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장시간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 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는 게 맞는 사용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에 관련된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가 상단부에 달려 있고요. 요 밑에 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에어 커튼은 아니고 안쪽에서 이중 연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이중 연소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부를 볼 건데요.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요, 저 끝까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움직이죠. 저 끝까지가 모두 다 제바지거든요. 그래서 완전 대용량이고요. 지금 내부에 여기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장작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일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장작이 들어가는 입구 있죠. 이 입구가 굉장히 대형 사이즈라서 쪼개목 같은 것도 아주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저 안쪽 벽면에 보면은 저렇게 구멍이 있죠. 저 부분이 바로 후면에서 조정했던 이중연소 부분 있죠. 그 이중연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곧 시화를 할 건데요. 그 시화를 하기 전에 옵션들 살펴보면서 이거 내부 안에 설치 마저 끝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다용도 툴입니다. 이거 사용할 때 열이 있으니까 이런 다용도 툴로 뭐 열고 닫고 뭐 하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뭐 에어 커튼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을 할 때요. 이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자기 편한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또 수납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다용도 선반 있죠. 이 선반도 이제 마저 설치를 해볼게요. 이 선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에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내부에 연소판을 설치를 할게요. 자, 이제 연소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틸로 되어 있는 상판이고요. 여기는 지금 내열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즈닝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위에 이 상판 부분 있죠. 이 상판 부분을 단순히 이 스틸 뚜껑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조금 재미난 건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바로 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장비거든요. 바로 여기에 숯을 채워가지고 야외에서, 특히 야외에 있죠, 가볍게 숯불구이를 해 먹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석쇠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건데요. 이런 사용 방법은 제가 조만간에 실사용하면서 또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박스인데요. 이 박스 안에는 이 M스토브의 연통이 들어있어요. 이 연통이 좀 약간 독특한 연통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내부 안에 있던 연통을 모두 꺼냈고요. 이게 왜 특이하다고 하냐면은, 지금 위치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겠네요. 기본 연통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 기본 연통, 이 보면은 이렇게 겹쳐지는데요. 이 겹쳐지는 거 가장 작은 부분은 지금 70파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죠. 바로 이 위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73파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레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레듀사 부분 있죠. 이 레듀사 부분도 바로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근데 레듀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지금 오목하게 돼 있어서 끝까지 안 들어가는데, 이 레듀사 가장 큰 부분 있죠. 이거는 바로 76파이거든요. 제가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은, 바로 보통은 두 개가 겹쳐서 이런 보관 방법이 되는데, 지금 이 연통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사이즈가 동시에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끝에 부분이 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요. 이렇게 되면은 안에 수납할 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통을 가지고 다닐 때요, 그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연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연통은 총 3.3m입니다. 3.3m의 기본 연통들 있죠. 이 기본 연통 사이즈는 이 안에 정확하게 모두 수납이 됩니다. 약간의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난하게 수납이 됐고요. 특히 그 댐퍼 있죠. 이 댐퍼 부분이 거의 연통 한 조 부분 있죠. 그거를 모두 다 차지할 정도로 부피가 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그 가방 있죠. 가방에 한 번에 수납이 되니까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녀도 모든 지금 이 연통까지 모두 수납이 돼서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3개 연통이 겹쳐진다고 했었죠. 76파이, 73파이, 지금 70파이요. 이게 3개가 겹치는데, 지금 76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내부 안에 거의 없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모두 구매를 하고, 아까 그 댐퍼 부분에 그 손잡이가 분리가 되는데요. 이것까지 분리를 하게 되면은 한 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총 연통의 길이는 5.3m까지 수납을 할 수 있게 돼요. 댐퍼에 채우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피스만 풀어도 바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에다가 넣고 또 보관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시화를 위한 연통 설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겹쳐있는 기본 연통에는 이렇게 73파이와 지금 여기 70파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70파이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은 레듀사고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 73파이를 설치를 해줄 건데요. 실제 적당한 퍼포먼스는 원래 기본 용량이었던 3.3m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저는 지금 야외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냥 시즈닝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최소 높이만 설치를 할 거예요. 최소 높이는 대략 한 2.2m? 그러니까 한 2m 정도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시화에 앞서서요, 이렇게 지금 조그만한 장작 이렇게 넣어보고요. 화가 넓다고 했잖아요. 요런 지금 이게 쪼갯목이거든요. 쪼갯목도 진짜 무난하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 야외에서 첫 번째 불을 넣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작업을 시즈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첫 번째 만들어진 이 화목난로에 첫 번째 불을 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로프가 사용되는데요. 거기서 연기가 나오게 돼요. 이 연기가 인체 내에 별로 좋지는 않고요. 또 위에 얘는 지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게 내열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열 페인트 자체를 고착시키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 이 내열 페인트가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또 연기가 나게 되는데, 이 연기도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에서 한번 불을 한번 넣어서 한번 구워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돼요.
자, 이렇게 M스토브 V2 다운사이징 첫 번째 시즈닝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여기 제바지를 살짝 열어놨는데요. 이 이유는 거의 터보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작에 밑불을 빨리 붙이기 위해서 좀 열어놓은 거기는 한데요.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은 급기의 그 방향이 지금 거의 이 제바지를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오게 되거든요. 빠르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지금 에어 커튼들 있죠. 다른 부분을 열게 될 경우 배합 부족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적으로 열어놓는 게 아니라 밑불 할 때만 뭐 잠깐적으로 열어놓고 어느 정도 불이 붙었으면은 반드시 닫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을 한번 이제 붙여봤잖아요. 지금 이 M스토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쉬운 화목난로는 아닙니다. 그냥 뭐 장작만 넣고 불만 조금 붙이면은 뭐 자연스럽게 잘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급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에어 커튼 부분하고 이중 연소 부분만 하더라도 벌써 4군데가 돼요. 본체에서만. 그리고 지금 그 연통에서도 댐퍼로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총 5군데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사용성을 요구를 하긴 합니다. 완전 초보자용은 아닐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불을 좀 몇 번 사용해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주의사항 조금 더 지키면서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커스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불을 만들어 보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이렇게 M스토브 V2 다운사이징 그 화목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첫 번째 불을 넣고 시즈닝까지 완료를 해봤거든요. 이게 불을 다루는 맛이 있는 화목난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옵션도 재미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쭉 사용해 보면서 또 이런 사용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뵙죠.